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올해는, 그죠? 올해 컨셉. 그러니까 1월 달에, 쭉 하면서 올해의 어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하두는 뭘까 했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자산주라고 찍었습니다. 자산주가 올해의 하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화폐 가치의 어떤 하락 이거는 조금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은 여전히 돈을 열심히, 그죠? 이 긴축이 아닌 확장으로 계속 가는 거죠. 미국도 엄청나게 돈을 풀어낼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이죠. 특히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는 선거가 있죠. 2026년 6월 3일이죠. 6월 3일. 뭐 선거는 그죠, 뭐 항상 그 수요일 하니까 그거는 변함이 없고 6월 3일 수요일. 올해는 6월 3일 수요일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죠.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즘 항상 선거하면 우리나라는, 그죠, 결국은 수도권 싸움이죠. 수도권 뭐 서울시장 누가 되느냐 이런 싸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을 누가 가지느냐. 여기서 박빙, 여기에서 선거의 어떤 승패가 좌우된다. 결국 뭐죠? 지방선거는 보통 대통령 선거는 정책이죠, 정책. 대통령은 여당, 야당 둘이서 거진 다이다이 싸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에요, 정책.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맨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저출산,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면, 그죠, 항상 나오는 거, 저출산, 무조건 단골 손님. 그때는 아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확 급등하죠. 지금 아가방 어떻게 돼 있어요? 처참하죠. 저 바닥 밑에 지하 파고 있죠. 한참, 그죠? 우리가 한참 그거 할 때, 투표하고, 한동훈 나오고, 누구 나오고 난리를 지길 때, 그 아가방이다 뭐다 난리를 지기죠. 그때 맨날 여기 없는 애가 생기냐고, 애가 금방 만들어지냐고. 그런데도 테마가 난리지다가 그때 물렸다가 들고 있는 사람 지금은 답도 없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선 때는 저출산이다 뭐다 정책 싸움이 되는 거고, 지방선거나 이럴 때는 어때요? 각계 전투죠. 각 지역별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방선거 때는 대부분 뭐예요? 개발이죠, 개발이에요. 특별히 내실 거 없어요. 그죠? 지방에 구청장, 시의원, 아니면 지방에 부산시장 출마하는 사람이, 그죠? 어떤 출산 대책을 세우겠다, 어쩌겠다, 이거는 좀 오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 지방선거 때는 대부분, 하는 게 어떤 그 지역 공약, 개발.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개발 싸움이죠. 그게 이제 대부분 지금까지 해온 답습이죠. 그래서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울을 개발하겠다, 뭘 하겠다. 그러니까 그죠. 최근에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테마가 막 움직이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쪽으로 좀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올해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네,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지방선거하고도 겹치니까 지방선거 후보 나온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무조건 당선되고 봐야죠.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개발하겠다고 공약하는 거예요. 당선되고 나서 하든지 말든지 선거 때는 무조건 개발 공약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여기다가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그죠? 그러면 저 강주, 전라도 저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쪽 개발하겠다 하겠죠.
당연히 풀어주고 뭐 여기를 개발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그러면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은, 그죠? 그동안은 뭐 각종 규제다 뭐다 해가지고 눈치를 봐야 되는데, 선거 때는 뭐다? 주거가 먼저 와서 개발 좀 해라고 부추기겠죠. 그러면, 그죠? 거저먹기로 쉽게 뭐 절차고 뭐고 법률이고 뭐 없이 쉽게 뭔가를 막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부동산 개발, 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두는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봐도 자산주가 움직일 공산이 크다. 이래 보는 거죠. 미국도 올해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말이 중간 선거지 결국은 트럼프가 향후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죠. 11월 3일. 그러니까 올해 그냥 거진 끝이라 봐야죠. 11월 3일 날 미국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최근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 들려요. 트럼프가 만일 이 11월 3일 날 여기에 중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 아마 3선, 대통령 3선 도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돌아요. 미국은 4년 연임제죠. 4년 연임제인데 무슨 3선을 해? 없는 법도 뜯어 고치면 되는 거죠. 그만큼 좀 중요한 선거다.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은 뭐 어떤 그런 시기다. 이런 중간 선거.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떤 하원이 435명 전원 교체. 하원은. 그리고 상원은 100명 중에서 35명을 뽑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지사. 미국에 이제 주지사는 그죠. 각 주 해가지고 50명. 50명 중에서 36명을 교체. 그러면 거짓말 다 바뀌는 거예요. 상원, 하원, 주지사. 그죠. 여소야대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선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남은 정치 생명 걸고 하는 선거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말이 좋아가지고 막 간세 폭탄 막 던지면서 미국을 위대하게 어쩌게 열심히 떠들죠. 신상은 국민은 엄청나게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지지율도 완전 바닥이에요. 트럼프 1기 때보다 지금 지지율이 더 안 나오죠. 관세 폭탄 해가지고 막 뭔가를 쭉 패고 또 이민자 추방하고 뭐 뭔가 해봐요. 해분들, 그거는요, 상류층이나 좋아하지. 일반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어. 뭐 관세 적용했는데 물가 지금 하나도 안 올랐어. 아무 이상 없어. 그죠? 관세라는 것도 처음 적용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각 기업들이 부담을 해요. 적용하자마자 바로 물건값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조금씩 주고보다 이거 아니네 하면 결국은 관세만큼 물건값에다가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관세가 적용되고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한 6개월, 9개월, 뭐 1년 시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관세 딱 올리고 나서 바로 아무 문제 없잖아. 그지. 그리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뻔하죠. 트럼프는 이미 다 답을 보여줬어요. 뭐죠? 제롬 파월. 올해 5월까지 임기죠. 근데 벌써부터 그죠? 파월은 그냥 그림자 취급하죠.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뽑아서 연준 의장 시키겠다. 그리고 뭐다? 무조건 그죠? 금리 인하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양적 긴축을, 그죠? 긴축해서 이제 완화를 하고 통화를 엄청나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든지 말든지 무조건 돈을 막 뿌려가지고 흥청망청하게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국민들이 착각하게끔 만들어서 선거를 이기겠다. 아마 이런 전략,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뭐 국가여 부채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죠? 일단은 통화를 막 풀어서 유동성 장세를 만들겠다 이런 거 아마 올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다? 결국은 돈의 가치는 계속 추락을 하고 반대급부로 유동성 장세니까 주식은 급등하겠죠. 부동산도.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한테 작용을 하느냐 이게 이제 향후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장세를. 그래서 어쨌거나 뭐 올해는 뭐 여러 가지를 예상을 했을 때 결국은 이게 맞다. 자산주 이쪽이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어떤 우리나라 지방선거, 미국 선거, 이 선거가 있는 해는 그죠. 집권당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 막 분위기를 띄워야 돼요. 띄워야지 본인들이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막 각종 개발 계속 떠들 수밖에 없어요. 앞전에도 보면 우리 그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민성장펀드 150조 조성하고 또 매년 30조씩 쏟아붓고 또 메가 프로젝트라 해서 정부에서 K 엔비디아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또 국가 인공지능 그 컴퓨팅 센터를 짓겠다. 그리고 또 전남 그죠 전남 저쪽으로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 또 울산 뭐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단지를 만들겠다. 또 충북 쪽에는 전력 반도체, 평택에는 저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그죠? 어쨌든 뭐 뭔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또 이런 비슷한 정책이 있었는데 요즘 그죠? 미국이 잘하죠. 미국이 하듯이 우리나라도 막 단지 분위기를 띄우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국민 성장 펀드 150조 조성한 이런 돈으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을 사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분 투자까지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엄청나게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얘가 시행이 안 됐어요. 그죠? 코스닥 활성화 대책 해가지고 150조 국민성장 펀드 하겠다.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 3차 상법 개정하겠다. 막 해놨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시작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그죠? 뭐, 연초래 봐야 뭐 1월 2일, 딱 하루 거래됐죠. 근데 역시 개인들은 팔고 외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매수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건 뭐야? 재미도 없네? 이래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국민성장펀드다 뭐다 해서 결국은 올해 지방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결국은 코스닥 이런 쪽으로 막 불을 지피고 살리고 할 거다. 이래 보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서 이래저래 올해는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지만, 그죠. 무조건 국민성장펀드가 부실기업들, 그죠. 이런 것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좀 이름 있고 빵빵한 안전한 회사를 또 선별해서 사겠죠. 그래서 좀 우량하고 안전하고 배당도 주고 이런 회사를 사야 된다. 또 올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통과되는 원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엄청나게 어떤 배당 관련된 세금을 떼가다 보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내가 배당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 했는데 올해는 틀리죠. 배당을 해서 나도 좀 짭짤하게 한몫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조세특례 제한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배당 투자도 그전같이, 과거같이, 이게 먹힐까? 겨우 요거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예년보다는 좀 다르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올 초에 보면 그죠? 올 초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막 이슈가 생겨요. 결국 뭐냐? 또 AI가 거품이다 아니다. 그 부분은 그죠? 계속 논쟁이 시작되죠. 글쎄요, AI 거품이다 아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생각하면 그래요. 챗 GPT, 인공지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죠? 이세돌이죠. 알파고, 바두.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2020년에 8월인가 그래. 그해 여름이었죠. 여름에. 오픈 AI가 챗 GPT라는 것을 세상에 공개를 했죠. 오픈 AI가 뭔지도 모르고 챗 GPT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죠? 그때 이제 LLM, 초거대 언어 모델, 이런 말도 막 나오고, 그러면서 그게 오픈 AI가 막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빨리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사람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다. 에이, 설마. 그러다가 2022년도 겨울이었죠. 그때 일반인들한테 챗 GPT 3.5죠. 3.5 버전. 그게 공개되면서 와, 인공지능이 이래 똑똑해질 수가 있나 하면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열풍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소프트뱅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 열풍으로 이어지면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최근 한 3년을 보면 인공지능을 빼버리면 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 거품이냐 아니냐가, 그죠? 이 전 세계 경제, 주식시장 모든 것을 결정한다 봐도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거품이다 아니냐에 따라서 폭락이냐 지속적으로 랠리를 가느냐 어떤 결정적인 거죠. 응과 양,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극단적인 어떤 형태, 중립이 아니고 적당히 아우르는 게 아니고 또 아니면 뭐다. 그죠?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려있다. 그래서 과연 AI가 거품이냐 아니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 올 초가 되니까 소프트뱅크는 또 오픈 AI에 향후 8년 동안 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우리 돈으로 따지고 보면 한 2천조 정도 되는 돈이죠. 이 돈을 계속 투자한다. 그러면 거품이다 아니다 논란 이전에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래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챗 GPT. 단순하게 따지면 검색 엔진. 그죠? 제가 생각하는 챗 GPT는 그래요. 그거 들어가서, 사진 같은 거 딱 해서 이 사진을 그죠? 약간 어떤 스타일로 변환해줘. 아니면, 점심 뭐 먹지? 아니면 간단한 질문.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검색 엔진,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 말장난?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럼 오픈 AI는 챗 GPT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돈을 벌었는가? 결국은, 그죠? 약간 회원제로 운영을 해서 그 가입한 사람들한테 회비를 걷는다. 근데 오픈 AI의 가장 유료 회원이 많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 벌까? 투자를 하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작다. 물론요, 젠슨항이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가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떠들어요. 근데 결국은 엔비디아도 젠슨항도 오픈 AI의 그죠? 같은 편이죠. 오픈 AI가 엔비디아 그죠? HBM 반도체 제일 고객이고, 그리고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하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핑퐁 치면서 시장을 막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걸 어디까지 믿을까? 인공지능이 과연 로봇하고 접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발휘할까? 돈을 만들어낼까? 많은 그죠? 의문이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투자 개념에서 이제는 증명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적어도 올해는 뭔가 이게 돈이 된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면 끝없이 거품 논쟁은 일어날 것 같다. 최근에요, 한 3년 정도 AI 열풍이 엄청나게 그죠? 전 세계를 강타했죠.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어쩐다 난리를 지기고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었죠. AI 데이터 센터 열풍, 초대형 데이터 센터 열풍. 그 속에서 그죠? AI 데이터 센터 하면 무조건 뭐죠? 전력이죠, 전력.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부 난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소형 원전을 짓는다 아니면 뭐 대형 원전을 짓는다 이런 온갖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 세계가 지금 경쟁을 펼치고 있죠. 근데요, 그 반대는 뭐죠? 반대 급부는 우리가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요, 탄소 제로. 탄소 제로가 지구의 생명을, 그죠? 연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우리가 탄소 제로를 실천 못하면 우리는 끝났다. 미래는 없다.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은 2025년부터 탄소 제로를 시행해야 내연기관 자동차를 아예 못 다니게 하네, 어쩌네, 저쩌네,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그런 말은 아예 다 사라졌어요. 어느 국가 어디에도 탄소 제로를 더 이상 거론 안 해요. 지금은 멀다? 전부 초대형 데이터 센터 짓고 거기다가 전력 공급하기 위해서 원전을 짓는다, 발전소를 짓는다, 뭘 한다, 난리도 아니죠. 그건 뭐죠? 탄소 제로하고 전혀 역행하는 반대로 지금 전 세계가 치달리고 있어요. 이게 과연 바른 것인가? 이게 현명한 건가? 왜 이래 됐지?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전기차를 왜 사요? 전기차가 왜 부각이 돼요? 친환경 차였죠. 친환경이 아니면 그냥 내연기관차 그냥 타면 되지. 굳이 전기차, 비싼 전기차를 써야 돼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이용해야 된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뭐였죠? 결국 탄소 제로죠. 지구를 살리자, 환경을 살리자. 그리고 지구가, 모든 국가가 다 같이 규제를 하자. 이게 약속이었죠. 약속이었는데 어느 순간 AI 열풍에 의해서 탄소 제로는 아무도 거론 안 해요. 사라졌어요. 전기차, 과연 캐즘인가?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전기차 시대는 다시 없어지는 건가? 시대에 밀려나는 건가? 그죠? 인공지능과 전기차는 공존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이 경쟁이 열풍이 부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따지고 보면 전기차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근데 여기서, 그죠? 웃기는 것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전기차가 안 팔려. 안 팔리다 보니까 거진 아사 직전에 놓여 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때문에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해. 필요하다 보니까 어때요?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자금을 엄청나게 투입하는데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속도가 못 쫓아오죠. 근데 이 인프라를 건설하는 속도에 못 쫓아오는 이거에 대안으로 ESS, 이 산업이 또 확 떠오르고 있죠. 과연, 그죠?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 웃기지 않나요? 돌고 돌고 도는 거.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이런 쪽에 끝없는 어떤
그 딜레마,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하면서 이 주식이란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상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